그래도 사파리는 인터벌의 변화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 네트워크 없어요. 네? 잠깐만 이거 네트워크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 내 PC한테 물려. 나중에 되게 수업인데. 네? 나중에 되게 수업인데 얘기 사파리 특성. 지금 제가 이 인터벌에서 프레임마다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는데 드라우저에 따라서 그냥 인터벌에 걸어오는 것도 불구하고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막 알리에이션 똑같은 모직이 똑같은 부하를 거는 거죠. 근데 사파리를 지금 보니까 제법 프레임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 소스 보신 분? 최혜진님 말 보신 분? 제대로 보신 분 한 명 없죠? 다음부터는 말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줬더니 막 보지도 않고 좀 뭐하는 거야? 어? 다른 분들을 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안 만들어줘. 어차피 아무도 안 오니까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가지고 최희장님한테 메일을 써. 좀 줄여. 어떻게 줄여요? 좀 줄여. 이렇게? 아니, 글자를 좀 줄여. 글자 좀. 글자를 좀 줄이라고요? 이건 좀 작을 것 같은데? 아, 됐어. 그걸 봐. 괜찮아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스코프 프로타입을 한꺼번에 쓰는 걸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셔도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짜려면 개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애들을 역할로 분리해내고 이들의 관계를 지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짜는 객체지향적인 방법으로 짜는 방법이 있는데 실은 C나 절차지향적 언어도 전부 다 객체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쪼개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럼 문제를 쪼갤 때 역할별로 쪼개는데 역할별로 쪼개서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협력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고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까요? 닫아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그냥 이 결과물로 볼까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민태 이장님이 진행하시는 외교 스터디에서 비슷한 사람인데 역할을 보면 캔버스에 등장하는 이 4개의 요소들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모델링, 추상화, 카테고라이즈 등이 대부분 동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현실 세계 복잡한 것들 중에 중요한 특징만 뽑아낸다는 얘기고 중요한 특징을 뽑다 보면 특징을 중요한 것만 추렸으니까 잡다한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공통점이 추려지기 때문에 그룹핑이 될 수도 있고 카테고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모델링 이퀄 카테고라이즈에 가까워. 그럼 우리 이 4개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픽 요소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X, Y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 Y. 그리고 제가 인터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렌더라는 메서드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면 한 놈은 비트맵을 그리고 있고 한 놈은 그냥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공통점을 찾았으니까 차이점을 찾아보죠. 차이점을 보면 사각형에는 색깔을 갖다. 근데 비트맵에는 비트맵의 경로를 가져야 되겠죠. X, Y는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부모 요소에다 정의하면 될 테고 윗사이트를 가질 테고 둘 다.
근데 윗사이트는 제가 일부러 부모에다 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이트를 안 갖는 요소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싶으니까 제가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디스플레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고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상속하는 렉트와 비트맵이라는 두 개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되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각 개별 클래스별로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트를 이용해서 접근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유일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코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제어를 위해서 스코프를 걸면서 동시에 프로타입 체인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바로 떠올렸던 그 코드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체 어떻게 구현되는 거야? 를 할 건데 그건 오히려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개별 요소의 렌더를 때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부모는 디스플레이 클래스 자체로 만든 인스턴스인 거지 렉트나 비트맵이 아닐 거예요. 즉 걔는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컨테이닝 요소만 처리해주지 실제 그림은 안 그린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추상 컨테이너 안에다 얘네들을 담게 되겠죠. 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에게 렌더를 때리면 자식들의 렌더가 쫙 구출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토대로 보면 렌더를 갖고 있는 함수, 이 클래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렉트와 비트맵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자식들의 렌더만 호출해주는 컨테이너로서의 디스플레이 렌더와 두 가지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경우에 디자인 패턴에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컴포지트 패턴이란 무엇이냐? 항상 제가 컴포지트 패턴을 가르칠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어떤 파일을 탐색하고 싶어. 그러면 곱하기.jpg를 탐색해요. 어떻게 탐색이 시작될까요? 일단 현재 시스템에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폴더에서 곱하기.jpg를 호출한다는 뜻은 뭐죠? 폴더 안을 다시 뒤져보겠다는 뜻이 돼요. 만약에 폴더가 아니라 파일이 걸려나오면 파일은 그거에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서칭 리절트를 반환하는 함수지만 폴더인 경우에는 자식을 뒤져서 리턴을 하는 거고 똑같은 서칭 리절트에 대해서 파일은 본인에 대해서 매칭 결과를 내보내겠죠. 그래서 같은 메서드 이름인데 컨테이너와 실제 아이템이 다른 작동을 하는 두 개를 병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일괄적인 루프를 때릴 수 있게 만든 것을 클래스로 풀면 컴포지트 패턴이고 C나 뭐 이런 전통적인 전차적인 언어에서는 그냥 쓰면 돼요. 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기존에 알고리즘적으로 있는 걸 클래스 책임 역할 모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두 마리의 함수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파일에게 서치를 때리면 서치 문자열과 본인이 일치한지를 리턴할 건데 폴더에게 서치를 때리면 자식들에게 다시 서치를 쫙 돌아가서 때릴 거라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다시 서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폴더면 그 폴더에 다시 서치가 때려도 되고 그 안에 자식이 파일이면 본인이 맞는지 리턴하는 걸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서 안에 폴더 안에 파일이나 폴더가 있어도 모든 애들을 쫙 하고 한꺼번에 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문제는 각 서브 폴더에 들어갈 때마다 스택이 쌓인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면 컴포지트 패턴을 그냥 그대로 쓰면 100단계 폴더를 만들면 뻗어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100단계 스텝 오버플로우 설정을 해줍니다. 그 문제는 자바에 똑같이 있어요. 동기화되어 있는 자바의 컴포지트 패턴을 적용했는데 폴더가 100단계 넘어가면 바로 뻗어. 100단계 아니고 자바 8은요 1270단계까지 되거든요. 60단계죠? 그거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스텝 오버플로우 무조건 뻗게 돼 있어요. 이 구조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오늘 배우는 동기, 비동기, 분계로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진짜 코드를 볼게요.
그래서 얘가 800 곱하기 700짜리 이 캔버스가 저희의 이제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식들을 때려 박을 건데 자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죠. 디스플레이는요 마지막에 팩토리 함수만 딱 반응해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디스플레이 정의 끝. 여기 팩토리 함수만 딱 반응해요. 마지막에. 이 얘기는 뭐랑 같냐면 저번 시간에 자바에서 제가 자바는 패키지 베이스드 언어라서 자바에서 가장 이상적인 클래스 설계는 퍼블릭 인터페이스 하나, 퍼블릭 스태틱 팩토리 메서드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널 또는 프라이빗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패키지 단위가 하나의 가시성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패키지 대신 스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스콥의 결과물은 뭐다? 팩토리 함수만 넣으면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타입을 리턴할 필요 없으니까 인터페이스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팩토리 함수 하나만 딱 리턴하면 된다는 거죠. 이 팩토리 함수를 갔더니 타입과 옵션을 주면 뭐 적당히 만들어주는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이거 팩토리 함수고 이 팩토리 함수가 내부에서 인식하는 이 수많은 프로타입 객체들은 다 뭐냐? 이게 다 자바로 따지면 패키지 안에 있는 인터널 클래스들이 되는 거죠. 자바를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바를 빗대어 설명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은 바깥에 노출된 팩토리 함수의 이름인 거고 내부 스콥의 디스플레이는 얘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3가 나오죠. 클래스 3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컨텍스트를 인식하기 위한 컨텍스트라는 거랑 하나하나 객체에 대해서 유일한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한 UID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모 클래스부터 정의하죠. 부모 클래스부터. 부모 클래스 정의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리턴 디스플레이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객체만 보면 되겠죠. 저 꼭대기 보시면 높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지역 변수로 서원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제가 지금 함수를 합당하고 있어요. 생성자 함수죠. 그럼 저 디스플레이 생성자 함수를 같이 봅시다. 디스 아이디에다가 UID를 합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UID냐 하면 스코명의 빵이 한 번 U 때릴 때마다 단조 증가하니까 항상 유일한 아이디를 가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디스플레이로 만든 모든 인스턴스들은 다 유일한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모든 디스플레이 자식들의 부모로서 자식을 갖고 있는 컨테이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칠드런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FN에다 뭘 잡았냐면 이 디스플레이에 프로타입을 잡아놨어요. FN을 확장할 거예요. 제가 임시로 T0라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루프 돌면서 FN에다 박아줄 거예요. 자, X하고 Y를 제가 기본값으로 넣어줬어요. 이게 뭐죠? 프로타입에 프리모티브 타입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X, Y를 설정한 적이 없으면 타고 와서 0을 찾겠죠. 설정한 적이 있으면 G 인스턴스가 값을 먹을 테니까 얘 영향을 끼칠 테고 기본값으로 작동하는 X, Y. 제가 아까 추상 부모가 X, Y를 갖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자식 관리 메서드들이 있죠. 그래서 add, remove, get, num 정도 있고 중요한 메서드인 렌더가 있어요. 렌더는 방금 설명드렸던 컴포지트 패턴의 구현체예요. 컴포지트 패턴의 구현체인데 이 렌더를 봤더니 우선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다른 언어에서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메서드를 따로 분리해요. 근데 여기 렌더콜 하죠. 이 렌더콜은 이때 렌더는 프로타입에 있는 렌더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렌더다? 스콥에 있는 렌더예요. 그렇죠? 스콥에 렌더가 하나 더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메서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렌더에다가 컨텍스트만 뭘로 박아줬다? 자신을 넣어줘서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다시 다 그려요. 자식들에게 다 어떻게 한다? 콜만 해주면 돼. 지역 스콥에 있는 함수를 빌려서 컨텍스트만 바꿔주면 자식들도 전부 다 렌더를 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프로토타입 체인으로 이 렌더에 있는 프로토타입은 공개하고 싶지만 얘를 공개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건 부모만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렉트나 비트맵 클래스한테 이 로직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맵이나 렉트는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렌더를 호출할 수 있지만 그리고 렌더를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따라서 뭐가 유지된다? 부모가 그림을 그리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전체의 그림 그리는 로직은 이 안에 안전하게 캡슐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프로토타입 체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바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 렌더 언더 같은 이름을 만들어서 프라이빗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스코프에 잡을 수밖에 없죠. 스코프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스코프 영역을 따로 줘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그냥 안 만들고 12번째 줄에 보시면 익명함수 공간, 스코프만 따로 만들어서 이 스코프 안에 있는 전용 렌더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딴 놈들은 못 건드리게 하려고. 즉 클래스 정의할 때 프로타입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공개돼버려요. 그럼 본인 클래스만 알고 싶은 전용 메서드가 있으면 콜이나 어플라이를 사용하되 스코프에 넣어버리면 못 건드려요. 외부에는 디스플레이요. 클래스에 프라이빗 메서드를 만들려면 프로토타입을 정의할 때 스코프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스코프 내에서 함수를 빌려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결정이죠.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 메서드를 써요. 누구의? 디스플레이. 어떻게 쓴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림 그리는 건 렌더가 해주는데 이 렌더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뭘로 돼 있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으로 돼 있어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뭐냐?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템플릿이라는 건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일부만 바꿔내는 게 템플릿이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대부분 부모가 틀에 맞춰서 로직을 전개하다가 일부만 자식한테 위임하고 전체 틀은 부모가 다 그리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그림을 그려가다가 요거 하나만 자식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자식들한테 맡기는 거죠. 자식에 있는 드로우만, 컨텍스트에 있는 드로우만 걔의 개별 로직에게 맡기고 공통 요소는 템플릿처럼 제공해버린다는 거예요. 공통 요소가 뭘까요? 캔버스에서는 상태 머신이기 때문에 상태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이브하면 초기화돼요. XY는 누가 알고 있는 거다? 부모가 알고 있어. XY는 부모 소관이에요. 따라서 XY를 어떻게 쓸지는 부모가 알고 있어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XY를 어떻게 쓰고 있죠? 트랜슬레이트를 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이 로직은 렉트나 비트맵이 신경 쓸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걔네들은 XY 설정하기만 하면 돼. 그럼 그림 그릴 때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렉트는 드로우 렉탱글을 할 테고 비트맵은 드로우 비트맵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리스토어에서 상태머신 다시 원목시켜주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때 말한 이 드로우 함수 이거 뭐라고 부르지? 후크라고 그러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서 이걸 바로 후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텍티드 타입으로 성원돼서 자바에서 내려가요. 자식들이 반드시 구현하고.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뭐지? 업스트랙트로 내려가요. 자식들이 반드시 구현하는 거. 그래서 이 드로우는요. 드로우는 템플릿 메서드의 후크인데 이 후크를 구현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도 있다? 디스플레이도 얄짤 없어요. 렌더의 자신의 컨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도 드로우를 아무것도 안 하지만 구현해야 될 책임입니다. 디자인 패턴은요. 23개 쓰면 보통 패턴이 제가 적게 쓰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소스를 편하게 짜는데도 불구하고 컴포지트 패턴과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팩토리 패턴이 훅 하고 이렇게 합체돼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를 안다고 구조도 자체하는 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서야 디스플레이가 끝나서 디스플레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스코프에 넘겨줬어요. 이게 바로 스코프 프로토타입 합치입니다. 다음, 이 비트맵 정의하죠. 자식. 비트맵도 할 말이 많아. 비트맵을 봤더니 비트맵도 스코프에 넣고서 마지막에 비트맵을 보내주고 있어요. 58번 수에서. 그럼 비트맵 함수를 제가 지금
42번째 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맵은 생성자에서 경로를 받았죠. 경로를 받았고 경로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디스 이미지 src라는 걸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프로타입으로 이미지라는 별도의 메서드를 구성했다는 얘기죠. 얘 메서드를 봤더니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src에다가 src를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디스의 id를 스콥에 있는 컨테이너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가지면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 이미지스는 외부에 수정할 수 있다 없다? 못 건드. 제일 뭐에다 쓰는 거죠? 이미지 태그 저장소로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지 않아요. 자기가 갖지 않고 이미지스에다 넣어.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해시맵의 키로 객체를 쓸 수 없으니까 아이디가 필요해요. 이 아이디 누가 만들어냈죠? 부모가. 아까 UUID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 아이디 기반으로 넣으면 자기가 이미지를 꺼내고 싶으면 항상 뭘로 꺼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꺼낼 수 있겠죠. 지역 스콥에 있는 저장소부터 꺼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역 스콥에 있는 저장소는 누구만 접근할 수 있다? 비트맵의 프로타입 함수들만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라이빗 변수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이디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변수들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패턴입니다. 왜? 프라이빗 변수를 만들려면 매번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너무 비용이 세. 비용이 세니까 컨테이너 수준에서 만들고 여기는 아이디만 부여하고 진짜 값들은 컨테이너 안에다 쏙 넣어버려요. 그러면 프라이빗이 돼버리겠죠. 즉 얘는 dis.image가 돼야 될 녀석의 프라이빗 저장소 공간. 필드를 프라이빗화 시킨 거죠. 이게 보통 이 밸런스가 맞는 지점이에요. 아이디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아이디 정도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 값들을 다 숨기는 방법이죠. 이게 보통 적정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언더 이미지라는 식으로 다 노출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지역 저장소에다 이미지를 담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이거 43번째 줄 저거의 디스적 컨스트럭터는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디스플레이죠. 어떻게 가르치는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저는 한 번도 컨스트럭터라는 키를 설정한 적이 없죠. 따라서 어디에서 찾는다? 프로타입 체인에서 찾을 거예요. 그럼 프로타입 체인 찾으려면 비트맵.프로토타입 이라는 객체에서 찾겠죠. 비트맵.프로토타입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보이세요? 비트맵에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비트맵.프로토타입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바로 얘예요. new display. 근데 위에 디스플레이 정의해 보시면 제가 컨스트럭터를 정의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찾는다? display.prototype을 찾게 되겠죠. display.prototype에는 컨스트럭터 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죠? 원래 생겨. 원래 생겨. 제가 FN을 왜 새로운 객체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가져왔냐의 비밀인 거죠. FN을 왜 새로운 객체를 넣지 않고 원래 있는 걸 가져왔냐면 디스플레이 함수를 만들고 프로타입을 꺼내면 이 프로타입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자동으로 컨스트럭터랑 키가 있고 그 컨스트럭터 키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다고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그 FN에다가 제가 확장했을 뿐이지 FN을 교체한 적이 없어. 따라서 FN.컨스트럭터에는 뭐가 들어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손대지 않았어도. 자바스크립트 스펙상.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얘는 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display.callThis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 생성자에게 본인을 컨텍스트로 보내서 호출하게 되죠. 왜 호출했을까요? 이거 받으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누가 공짜로 해주나?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암묵적으로 슈퍼로 호출해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붙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자동이 없어요. 생성자 체인을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생성자 체인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특정 코드에 의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코드는 바로 디스컨스트럭터에 콜 때리는 거죠. 보통은 디스컨스트럭터에 콜만 때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까지 하죠. 왜? 인자까지 체인을 시켜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인자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인자 포함한 체인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바로 들어와서 이 안에는 제가 디스플레이라는 코드 쓴 적이 없죠. 일반화되어 있는 체이닝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게 프로타입에서 순서물 체인이라는 방법인 거고요. 세석 체인을 해서 이제 아이디가 생겼을 거예요. 이 시점에 이미 아이디하고 칠드런 다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기만의 속성, 이 생성자 할 일들을 하고 나서 얘만의 값을 봤더니 with height라는 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draw 반드시 구성했어야 되죠. 왜? 후프니까 draw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한다? 자기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미지 가져오고 이 이미지로 뭘만 하면 되죠?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로딩이 완료됐어. 제가 이걸 일부러 오늘 배울 주제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스 이미지 때리면 그냥 src를 박았는데 이 시점에 이미지가 로딩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럼 원래 온로드 거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밑에서 맨날 비동기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지 뉴 비트맵 할 때마다 온로드를 기다리는 뭔가 비동기 프로그램 맨날 해야 된단 말이죠. 하기 싫어. 하기 싫기 때문에 이미지의 컴플리트 측정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있는 컴플리트 속성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 태그에 있는 표준 HTML 스펙이에요. 이미지가 완전히 로딩된 컴플리트 속성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도 있는데 이미지가 로딩도 완료됐어 라는 경우에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로딩이 안 될 때까지는 그림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요. 로딩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림을 그리겠죠. 맨날 호출되긴 하지만 동기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동기 비동기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얘는 뭐하죠? 컨텍스트 드로우 이미지. 컨텍스트 캔버스에 있는 컨텍스트고 드로우 이미지 이용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위스 사이트에 그리는 거죠. 100백으로 그리겠죠? 건들지 않았던 이상은. 그렇죠. 이게 뭐다? 비트맵 클래스로 확장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이미. 그래서 비트맵은 add child, remove child, get child, num children 이런 다 가지면서 아이디도 가지면서 디스 칠드런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드로우 속성을 후크로 제공하면서 이미지를 소유하는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자, 하나 있으면 쉽죠? 렉트. 똑같이 칼라도 공개하기 싫어. 이건 일부러 제가 만든 거죠. 칼라도 공개하기 싫으니까 칼라 값이 들어왔을 때는 칼라 값 넣어가지고 아이디 만든 칼라 매칭을 여기다 프라이빗 잡아주고 아닌 경우에 기본값 빨아서 다 똑같고 얘가 하는 건 뭐죠? 필 스타일을 자기 칼라로 바꾸고 필렉트 때리면 되는 거죠. 요게 얘가 해야 되는 거죠. XY 처리 코드가 완전히 없죠. 완전히 없어야 돼. 왜? XY는 원래 이게 아니에요. 부모 거니까. 처리 로직도 부모한테 있겠죠. 근데 부모가 처리하면서 자식하고 연동하는데 자식하고 연동한 이후에 부모가 뭘 해야 돼? 코드가 지저분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쓰는 거야. 중복을 제거하고 코드를 이쁘게 만들라고. 원래 이런 것도 다 공개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다 처리하면 돼. 이거 쓰지도 않네. 만들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 다 만들었어. 이제 호스트 코드를 볼까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팩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야 돼. 그럼 지금 리턴하는 게 익명 스코프 공간에서 마지막에 얘를 리턴하게 돼요. 그럼 여기 익명 스코프 공간을 또 왜 만들었을까요? 얘네들은 위에 있는 애들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팩토리하고만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코프를 하나 더 선언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뭘 하는지 봅시다. make라는 함수는 함수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렇죠? make라는 함수는 함수를 리턴. 그래서 make에다가 제가 어떤 클래스를 보내면 얘는 옵션을 받았을 때 클래스에다 옵션을 줘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함수를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하고. 자, 이제 팩토리 객체를 만듭시다. 팩토리 객체는 디스플레이를 먼저 인식해야겠죠. 디스플레이 클래스는 make의 스코프에 있는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 얘가 될 테고 얘가 돼서 제가 팩토리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추상 어떻게 된다? 디스플레이 인스턴스를 옵션 들어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스코프이 무서운 거야. 비트맵 주면 돼. 렉트 주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팩토리.디스플레이 괄호를 때리면 디스플레이 인스턴스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팩토리.비트맵 괄호 src를 보내면 그 src가 인가로 넘어간 비트맵 인스턴스가 넘어올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렉트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을 만들어내는 애들인 거고, 캔버스라는 기능을 하나 더 넣었어요. 캔버스는 돔의 아이디를 보냈더니 그 돔에 있는 get element 아이디 해가지고 걔로부터 컨텍스트를 얻어서 전체 스코프에 있던 컨텍스트에도 봐가지고, 이 컨텍스트가 왜 전체 스코프에 있냐? 비트맵도 쓰고 방금 저 위에 꼭대기는 렉트도 쓰고 수많은 애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스코프에 있는 스코프 수준의 가장 상위 스코프 수준의 변수인데, 여기다 얘를 넣기 위해서 팩토리에 있는 캔버스 함수를 반드시 거쳐야 되면 스코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캔버스에 넣고 캔버스 위사이트에다가 저걸 넣어주는 거죠. 클리어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니까 얘한테 시켜줘야 돼요. 잘했다. 마지막으로 얘만 리턴하면 되죠. 뭐죠? 실제 팩토리 함수의 정체는 뭐다? 아니 어디까지 하면 돼? 타입이 넘어오면 팩토리에 있는 그 키에 있는 객체를 가져와서 그 객체가 있다라면 걔한테 옵션을 넣어서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에다가 3이라고 보내면 어떻게 된다? 팩토리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끄집어 와서 걔한테 3을 넘겨서 호출할 거예요. 제가 캔버스 아이디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 이 함수에게 아이디를 넘겨서 호출하게 돼요. 또 제가 여기다가 클리어하고 인자 아무것도 안 주고 얘를 호출하게 되면, 클리어만 호출하게 되면 클리어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팩토리만 나옵니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시죠 보통 마지막에는. 자, 다음 가보자.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디스플레이 대망이 될 루트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개별 구상 클래스들을 담을 이 이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캔버스를 인식해야 돼요. 컨텍스트 설정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캔버스에 스테이지 넘기면 돼요. 제 스테이지. 스테이지 보이시죠? 얘로부터 컨텍스트 설정했어요 지금. 다음 디스플레이 하나를 루트로 만들죠. 그렇죠? 루트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루트 만들면 되고, 옵션 필요 없죠. 디스플레이 원래 행성자에서 옵션 안 받으니까. 다음 첫 번째 자식인 렉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시다. 색깔 줘서 뭘로? 노란색으로 색깔 줘서. 근데 나중에 얘들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배열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 XY를 설정했어요. 그렇죠? XY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dx, dy라는 별도의 키를 지정했어요. 저 프로타입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바스크립트에서 뭘로 만들었던 간에 무조건 해치면 돼요. 제가 원하면 다 때려박으면 돼요. dx, dy는 제가 왜 넣냐면 움직일 때 속도를 측정하려고. 그럼 한 프레임이 할 때마다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게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 x가 150, 150이었는데 다음 프레임에서는 152, 155,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154, 160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자식 렉트, 초록색 하나 렉트 만들었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고 루트에다 계속 자식을 추가해가면 되죠. 세 번째는 비트맵 0.png 가지고 만들었어요. 추가하면 되고, 네 번째 마지막 자식도 1.png 가지고 만들어서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터벌 해봅시다. 인터벌에 일단 여기 보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4개의 자식들을 루프 돌고 있죠. 루프 도는데 루프 돌면서 뭐 하나 봤더니 T제로 지금 루프 돌고 있는데 X에다가 DX 더해주고 나서 봤더니 0보다 작으면 0이야. 그리고 DX의 방향을 바꿔줘. 튕기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0 됐으면 튕겨줘. 마이너스 해주고. 또 혹은 위스가 800보다 커. 이러면 반대편은 튕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위스를 갖다가 더해주거나 빼주냐? 이 벽을 뚫고 가면 안 되니까. X 기준으로. 이만큼. 제가 오른쪽 벽에, 왼쪽 벽에 부닥칠 때는 이렇게 하면 0끼리 맞잖아요. 근데 오른쪽 벽에는 0으로 맞추면 이렇게 뚫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짓을 Y쪽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식들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클리어를 하죠. 클리어하면 어떻게 되죠? 디스플레이 싹 지워요. 싹 지우고 나서 얘가 루트에 랜덤만 때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컴포지트 패턴에 의해서 쫙 하고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거 소스 이 주소 들어가죠. 이미지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딱히 없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업하고 나서 샘플 받는 거예요. 프라이빗 변수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프라이빗 메서드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스콥, 프로타입 체인을 합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칼라 같은 경우도 뭐 굳이 통제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통제. 그죠? 이 주소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룹에도 올라와 있어요. 있고 한 5분 쉬었다가 45분부터 동기비동기로 들어가죠.